그동안 윤희숙 의원은 여권의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지사를 저격한 발언을 꽤 많이 쏟아냈었습니다. 윤 의원이 이재명 지사를 비판했던 목소리 저희가 한번 모아봤습니다. 어제 기본대출 공약을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문제가 많은 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돈 빌리는 것이 국민의 기본권이다. 돈 빌리는 것이 기본권 맞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1,000만 원씩 그냥 저리로 공급하겠다. 그게 기본권이다. 정말 생전 처음 들어보는 얘기입니다. 기본주택 공약은 제 생각에는 기본소득보다 훨씬 더 황당한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돼서 너무 좋지요. 월세 60만 원에 역세권에 한 10억 정도 되는 30평 아파트를 원하는 만큼 죽을 때까지 살 수 있다면 너무 좋지요. 그게 되면 이때까지 왜 안 했는데. 이재명 지사를 국민의힘에서 가장 많이 비판한 의원 중에 윤 의원이 하나일 거예요. 김근식 교수님. 네. 오늘 이재명 지사 측이 오전부터 반응을 내놨는데 사퇴 의사는 전혀 없으면서 사퇴 운운을 쇼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윤희숙 의원은 끝까지 사퇴 의사를 굽히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아는 윤희숙 의원의 성정도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이재명 지사 측에서 당연히 윤희숙 의원에 대해서 저렇게 맹공을 퍼부을 수 있죠. 왜냐하면 계속 나왔습니다만 윤희숙 의원이 사실은 이재명 지사의 기본 시리즈에 대해서 이게 기본 시리즈가 재정의 문제이고 세금의 문제이고 경제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가장 경제통으로 실력이 있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의 그런 공약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다 논리적으로 반박을 하고 비판을 해왔어요. 그리고 이제 내로남불에 대해서 많이 비판을 했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뭐 기다렸다는 듯이 윤희숙 의원을 향해서 사퇴를 밀어붙이는 것도 모자라서 사실은 사퇴를 쇼로 할 것이다. 결국 안 하고 말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저 부분은 이재명 지사 측이 제가 볼 때 돌아오면 분명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윤희숙 의원은 끝까지 사퇴를 결심을 굽히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저렇게 생각하면 떠오르는 게 뭐냐면 저도 개인적으로 떠올랐지만 작년에 아마 생각나실 겁니다. 민병두 의원, 재작년이죠. 민병두 의원이 이 성추행 논란이 있어가지고 사퇴 의사를 밝혔는데 석 달 동안 질질 끌다가 석 달 만에 다시 사퇴를 접었고 맙니다. 예. 그래서 사실 사퇴를 없던 일로 해버렸는데 대부분의 국회의원은 사퇴하겠다고 그러면 이게 언젠간 다시 번복하는 걸로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재명 지사 측도 쇼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윤희숙 의원을 뭘 봐도 잘못 본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민주당이 징계 절차에 국민의힘만큼 못지않게 소극적이라는 비판도 계속 쏟아지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민주당 지도부는 윤희숙 의원을 향해서 더 거친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화면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약속한 여당보다 더 강한 조치는 공연불이 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의 면죄부는 그야말로 윤희숙 이병, 송석준 일병 구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임차인입니다 라고 큰소리치던 윤희숙 의원은 어디로 가고 경자유지의 원칙을 어긴 탐욕스러운 투기꾼 집안에 딸만 있단 말입니까? 윤희숙 의원은 자신이 여당 의원 가족의 토지 매입 경위에 대해서 여권 비리라고 주장했던 3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부터 지우고 자신의 말씀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이 의혹이 절대 비고가 되는지는 좀 찾아봐야 됩니다만 윤희숙 의원 의원직 사퇴, 김의겸 의원 열린민주당에서도 별다른 조치가 없는데 왜냐하면 또 김의겸 의원이 애초에 이 부동산 불법 거래 의원들의 의혹이 불거졌을 때 나부터 권익위 조사받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이 시점에서 두 분을 비교하라고 하면 우리가 어렸을 때 책에서 읽었던 뭐 어떤 콩쥐와 팥쥐, 신데렐라와 드루젤라 이렇게 비교하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 제가 가혹하게 얘기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 문제가 아니잖아요. 30년 전에 그 가게를 분리한 아버지의 문제지만 내가 책임지고 사퇴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김의겸 의원은 청와대 대변인 시절부터 문제가 됐던 이 특석동 그 상가 건물로 인해서 계속 문제가 되고 물론 한번 사과를 하긴 했지만 근본적으로 이 문제가 다 해소가 안 되는 거죠. 당도 지금 윤희숙 의원이 워낙 그 강하게 입장을 하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더 앞으로 한 발 나아가기 위해서 윤희숙 의원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지금 열린민주당에서는 김의겸 의원에 대해서 어떤 뭐 조치를 취할 생각조차 별로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오늘의 입장에서 보면은 정치와 관련해서 잘한 예, 못한 예라고도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당에서 민주당에서 그 사퇴까지 선언한 그 윤희숙 의원을 저렇게까지 공격하는 거는 어떤
윤희숙 위원회 그때 그 지금까지 그 정책을 갖고 해온 여러 가지 실적에 대한 트라우마라고 할까요? 사퇴가 부각되지 않고 윤희숙 위원회 문제점을 부각시켜서 뭔가를 좀 물타기 하려는 노력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반성이 앞서고 우리는 윤희숙 의원이 사퇴까지 하는데 민주당 여당으로서 어떤 책임을 보일 것인가. 지금 12명 중에 2명 뭐 저 비례대표 제명시켜서 의원직은 유지시켰지만 10분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윤희숙 의원을 비판을 합니까? 우리 배우 이영애 씨가 얘기한 거 있죠. 그대로 얘기하고 싶습니다. 너나 잘하세요. 알겠습니다. 김 교수님요. 예, 저는 저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대표도 굉장히 무책임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제 권익위 발표가 났을 때 국민의힘도 바짝 긴장해서 다 소명 듣고 그다음에 해명 듣고 문제가 있는 사람 출당 조치하고도 한 거고 심지어 민주당보다도 사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그래도 송영길 대표가 출당 조치, 출당 건의를 했을 때도 정말 특히 우원식 의원 같은 경우 정말 친한 사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그랬지 않습니까? 살아서 돌아오길 바란다. 왜냐하면 경찰 수사를 의뢰한 거기 때문에 네. 권익위에서 그럼 수사 결과를 보고 수사 결과에서 무혐의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시 복당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살아 돌아오길 바란다는 적어도 당대표가 그 정도의 객관성은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뭐 권익위 발표를 나오자마자 이건 전부 거짓말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수사를 받기도 전에 아무 문제 없다라고 이야기를 먼저 해버리면 제가 볼 때 공당의 대표가 공당에 소속된 국회의원에 대해서 공적 기관인 권익위의 결과 발표에 대해서 스스로 자기가 부인하는 듯한 태세 아닙니까? 예.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열린민주당의 저 태도는 민주당보다도 못한 제가 볼 때 굉장히 부끄러운 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윤희숙 의원의 오늘 전격적인 사퇴 발표 얘기 저희 뉴스탑10 첫 번째 이슈였습니다.